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이 19.12%나 됩니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은 추가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자, IMBDX 같은 경우 좀 보자면 우선 가장 중요했었던 게 그 생물보안법 미국 통과 이슈가 가장 주요였죠. 거기에 이제 뭐 캔서 파일드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좀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가 이제 신고가 경직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106만 원입니다. 역시나 사상 최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왔었다가 급반등하면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줄을 이루는 시장에 좀 살 게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삼성전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선물 국내 증시 지수의 선물을 가지고 투자를 놓고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건드리면서 수익을 거두는 행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바닥은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더 투자자들은 IT 쪽보다 뭐 다른 제조업 쪽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좀 단기 바닥에 따른 수요 인식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1차 목표가는 제가 2만 원을 잡아드렸는데요. 2만 원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차로는 제가 22,000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우선 1차로 만족하신 분들도 괜찮을 거고요. 아직은 바닥이 조금 됐고 반등의 첫 시작이라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다면 22,000원 돌파도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돌파가 더 나온다면은 22,000원대 위로 종가로 마감이 좀 된다면 위로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열리게 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상장했었던 때 고점으로 갔었던 시점 자체가 3만 원대 중반, 후반대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 가격대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이제 당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22,000원의 1차적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움직여주면서 터지는 모습이 지난 목요일 날 나왔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탈 없이 버티는 모습, 작게나마 양봉을 보여줬다는 거, 안 빠졌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이에 따라서 기대를 갖고 본다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을 할 필요가 있고 2차 오프까지는 조금 더 보자. 다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잡아드리자면 굳이 만약에 이탈한다면 제 손절가는 16,7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잡아드리긴 했지만 혹시 18,500원대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셔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2차 목표가 22,000원 이상까지의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2차 목표가 도달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8,500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수익은 반드시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요. 22,000원 선이 뚫리게 된다면 상방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 흥구석유, 한국석유, HLB 테라퓨틱스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불거졌던 중동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운주랑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소식만 보더라도 현재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로 최대 규모로 격화하면서 전면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 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원래는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의 시간의 움직임은 제가 우선 제외를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로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흥하해운, 대한해운, 흥구석유 등등의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이슈입니다. 자, 우선 흥하해운부터 보자면요. 차트 상황은 굉장히 이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면서 큰 바닥이죠. 올리는 모습이 이렇게 완전 끝바닥입니다. 이렇게 포착이 좀 되면서 올라갈 채비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천천히 상승이 좀 나왔어요. 차트 완벽합니다. 이게 이제 큰 이슈는 중동 불안 이슈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동부 항구 있죠. 항구에서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 이슈도 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 거기에 맞춰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같은 이슈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6,3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4척을 사우디 쪽에다가 양도를 한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종목 다 잘 보시면 크게 이제 대바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려세울 채비를 하고 있어요. 공간이 두 종목 다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우선은 중동 리스크라고 하면은 해운주들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좀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가볍게 2,500원대 이상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볼 수 있는데 우선 1차로 2,500원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상승이 나온다면은 3,000원 정도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중동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이 전쟁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어떤 날보다 지금 최근 들어 가장 조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황은 조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중심의 테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같이 보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 보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석유 관련주입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왔죠. 9%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5%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자면요. 바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제 한국석유고요. 흥구석유 차트를 보시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돌리는 모습이에요. 자, 특히나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두 차례 더 상승을 줬었던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또 그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람들 이거 더 가겠구나라는 인식이 또 생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게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일전처럼 이게 전고점 자체가 높아졌던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자리요? 흥구석유는 18,000원부터 2만 원 사이에 어떻게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노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지난주 내내 정오의 템베거 때 계속 이제 석유, 중동 리스크 관련주들 보세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고 짚어드렸었던 게 흥구석유, 한국석유, 흥하해운을 계속 짚어드렸죠. 세 종목을 일주일 내내 짚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흐름 또 나올 겁니다. 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요. 차트를 보시면 역시 똑같아요. 네,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인데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역시나 이 종목은 어디일까요? 2만 원대부터 2만 2천 원 정도 사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에서 많게는 20% 사이 정도의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자, 오늘 움직임이 나올 거고 추후로 헤즈볼라 쪽과 이스라엘 쪽의 이제 리스크가 격화된다면 싸움 자체가 격화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전에 우리가 알았었던 이스라엘과 중동 쪽이 그 어떤 때보다 지금 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잘 붙어준다면 아직 거래량들이 안 붙었어요.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국석유 예를 들자면 거래량 보세요.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일전의 거래량들 보세요. 네, 이런 거래량인데요. 이거 이제 여기 시작했습니다. 네, 움직임 자체가 아직
당연히 더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시고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좀 되는데 이 시간으로 좀 움직였어요. 혼자 움직이긴 했거든요. 뭐 HLB 간암 실량이죠. 리보세라닐 이슈가 있는데 그에 따른 움직임이긴 하지만 뭐 딱히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오늘은 이쪽 중동 전쟁 리스크 관련주들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중동 갈등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일단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은 미국의 동부 항구에서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 이슈로 인해서 그 영향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개장 후에도 이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과연 이제 개장 후에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거래량이 급등했었던, 지난주에 거래량 급등했었던 종목을 잠깐 체크해 좀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유한양행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난 이슈를 좀 받았는데, 오늘 출발 자체가 약간 밀릴 수도 있겠죠. 원체 급등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1,000억 원 규모의 HIV 치료제 공급 이슈도 있고, 원료 공급, 그 다음에 신약, 렉나자 이슈가 있죠. 이에 따라서, 주가 부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외인의 매수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나와줘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디냐면, 전에 이제 큰 양봉이 나왔었던 구간들 아니면은 여기 자리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4만 원짜리 이탈은 좀 위험할 거고 2차로 14만 5천 원 정도의 부분 자체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여기만 좀 지키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GS 글로벌도 있을 수 있고, 화성 밸브도 마찬가지 종목이고, 한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이죠. 화성 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GS 글로벌. 이 종목 세 개가 대한거래 이슈 있잖아요. 이게 24일인가 25일인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한번 움직임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왔었고, 이미 그 전에도 나왔었지만, 한 번 더 움직임을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글로벌이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 화성 밸브도 괜찮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이번 주에 한 번은 움직임이 예측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끝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대한거래 이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렇게 GS 글로벌과 유한양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IV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 더불어서 이 렉나자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문가님이 설정해준 구간에서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일에 이제 2차 전략회의가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신규 접근까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도 과연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한번 원픽 종목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원픽 종목은 일단은 유한양행, GS 글로벌 이쪽 종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탑픽주는 또 어떤 걸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 탑픽주 볼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문제가 생겼었네요. 자, 오늘 탑픽주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를 좀 주목해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한
테마일 겁니다. 그 테마에서 중심에 있는 게 한국석유, 흥구석유, 흥하유 이렇게 세 개 보셔야 된다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하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가 그래도 차트적인 움직임이 좀 안정권에 있어서 매수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비컷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의 삐삐 폭발 이슈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세계 전체적인 원유 감소가 재고 감소에 따라서 아마도 다시 한번 재고 확충을 위해서 또 유가를 좀 매입하는 모습들, 채우는 모습들, 그에 따른 국제 유가의 반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이슈가 굉장히 큰 게 우선은 중동 전쟁 리스크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한국 석유의 실적 측면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테마성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매출도 이제 올해 보면 작년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7천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측면도 작년보다 양호한 영업이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보다는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줄 것이고요. 요즘에 투자자들은 어떤 특징 있는 테마를 찾고 있는데 지난주는 약간 재미가 없었지만 이번 주는 확실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네, 이쪽 중동 전쟁 관련된 테마주들은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금이 더 몰릴 거다. 대형주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금이 이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움직임 더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설정해 드리자면 매수가는 17,500원에서 18,500원 사이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우선 2만 원 잡습니다. 2만 원 잡고 대응을 할 거고 만약에 2만 원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갈 때 4만 원까지 여유를 2만 4천 원까지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만 4천 원부터도 약간 조금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 전고점 자리가 딱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1차로 우선 제가 2만 원 보는데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가 가장 합리적인 수익권일 겁니다. 그래서 2만 원부터 해서 2만 2천 원 사이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사실 미련 없이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중동 전쟁이 격화된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갔는데 2만 원대 위로 올라가고 잘 빠지질 않아.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긴 하지만 버티는 모습이 나와요.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붙어. 예를 들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지난 언제일까요? 8월 2일 같은 경우가 이제 1,500만 주가 나왔어요. 오늘 1,500만 주. 네. 많이 나왔을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주 이상이 터져주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서 안 빠진다 하면 더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지지부진한다거나 중동 전쟁의 리스크 자체가 격화되지 않고 뭔가 또 흐지부지한다 그러면은 빠르게 2만 원대 이상에서 나와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한 번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참고하셔서요. 좋은 수익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한국석유 살펴봤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부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함께 좀 시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국석유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로는 16,7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